이제 은퇴했으니 편하게 쉬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이다. 30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만나온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은퇴 후 보내는 첫 한 달이 남은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은퇴 직후 한 달 동안 편하게 쉬기를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뇌 기능이 저하되며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이 기간에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사람들의 노화 속도는 꾸준히 활동을 유지한 사람들에 비해 최대 2배나 빨랐다. 설마 한 달 쉰다고 그 정도까지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70대의 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 65세가 넘으면 뇌경색 위험은 5년마다 2배씩 늘어나고 근력은 매년 3%씩 감소한다. 특히 무서운 것은 이런 변화가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변화를 본인도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의욕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70대가 되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럼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나요?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70대의 신체는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활동량이 줄면 근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면 뇌 기능이 저하되며 뇌 기능이 저하되면 다시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기다. 한번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희소식도 있다. 은퇴 후 첫 한 달만 제대로 관리하면 이런 급격한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 사례를 보면 이 기간을 잘 보낸 사람들은 80대가 되어서도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했다. 우리 몸에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골든 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70대에도 그런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바로 은퇴 직후 한 달이 그 골든 타임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무작정 쉬는 것도, 갑자기 격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아보자.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늦잠을 자게 되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잠들게 됐어요. 한 달 만에 이런 생활이 습관이 되어 버렸네요. 은퇴한 지 한 달이 지난 67세 김중원 씨의 이야기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30년을 열심히 일하다 은퇴했다. 평생 아침 6시면 일어나 출근하던 그였지만 은퇴 후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은퇴 후 첫 한 달,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다. 첫째, 하루쯤이야 증후군이다. 하루쯤 늦게 일어나도 괜찮겠지. 하루쯤 운동을 안 해도 괜찮겠지. 하루쯤밖에 안 나가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한 달 내내 반복되면서 나쁜 습관이 자리 잡게 된다. 문제는 70대의 뇌가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속도가 젊었을 때보다 3배나 빠르다는 점이다. 한 달이면 새로운 생활 패턴이 완전히 자리 잡아버린다. 둘째, 나중에 증후군이다. 날씨가 좋아지면 그때 운동을 시작해야지. 몸이 적응되면 그때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하지만 그 나중은 절대 오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변화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한 달 이내에 새로운 생활 리듬을 만들지 못한 사람들 중 83%가 6개월이 지나도 건강한 생활 패턴을 만들지 못했다. 셋째, 고립 증후군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인간관계가 끊어진다. 말할 상대가 줄어들고 사회적 자극이 감소한다. 이는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교류의 감소는 뇌의 인지 기능 저하를 급격히 촉진한다. 실제로 은퇴 후 한 달간 대화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든 사람들의 경우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 넷째, 완벽주의 증후군이다. 운동은 헬스장 가서 제대로 해야지. 취미는 전문적으로 배워서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에 발목 잡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하지만 70대에는 적당히가 완벽보다 낫다. 불완전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건강과신 증후군이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70대의 신체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실제로 은퇴 직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 중 68%가 예상보다 훨씬 안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함정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적인 불편함을 만드는 것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 예를 들어 TV 리모컨을 일부러 멀리 둔다든가 물컵을 자주 채우기 위해 작은 컵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식이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은퇴 직후 한 달 동안 일부러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놀라운 차이가 있었다. 불편함을 선택한 그룹이 1년 후 인지 기능과 신체 능력 모두에서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였다. 결국 은퇴 후 첫 한 달은 편안한 휴식이 아닌 적극적인 변화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76세 박영수 씨. 10년 전 은퇴 직후부터 시작한 그의 아침 산책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처음엔 무척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제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됐죠. 그의 건강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젊다고 한다. 노화를 늦추는 비결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여기 은퇴 후 첫 한 달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한다. 첫째, 시간표의 법칙을 활용하라. 퇴직 전날까지 지켜온 생활 리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이제 은퇴했으니 편하게 살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실제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한 사람들의 노화 속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30%더 느렸다. 둘째, 15분의 법칙을 기억하라.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일단 15분만 시작해보자는 것이다. 운동도, 취미 생활도, 공부도 모두 15분부터 시작하면 된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5분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에 가장 부담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15분의 실천이 하루의 성공을 만든다. 셋째, 대화의 법칙을 실천하라. 하루에 최소 5명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목표다. 복잡한 대화가 아니어도 좋다. 마트 계산원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이웃과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 연구 결과 하루 5번 이상의 사회적 교류를 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낮았다. 넷째, 계단의 법칙을 따르라.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다.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야 한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한다면 1단계, 집안에서 스트레칭 5분. 2단계, 집 현관까지 왔다 갔다 하기 10분. 3단계, 아파트 한 바퀴 돌기 15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다. 다섯째, 거울의 법칙을 활용하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 할 일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다. 오늘은 공원 한 바퀴를 걷고 문화센터에 가서 서예를 배우고 저녁에는 손자와 전화하기로 했지. 이런 식의 자기 대화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계획 실행력을 높인다. 여섯째, 메모의 법칙을 지켜라. 모든 계획과 실천 내용을 반드시 메모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보다는 수기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손글씨로 메모를 하는 행위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여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매일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일곱째, 실패의 법칙을 받아들여라.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하루를 망쳤다고 해서 한 달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러한 법칙들은 모두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자. 은퇴하고 처음 한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40년을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우울증이 찾아왔죠. 하지만 그때 우연히 이 방법을 알게 됐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3세 정미경 씨의 이야기다. 3년 전 은퇴 당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은퇴 증후군을 경험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매주 수영과 기체조를 하고 프랑스어를 배우며 봉사활동까지 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됐다. 그녀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보자. 오전 6시 기상과 동시에 거울의 법칙 실천. 안녕하세요, 미경 씨.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세요. 거울을 보며 하는 이 간단한 자기 대화가 하루의 시작이다. 처음엔 민망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오전 7시 15분의 법칙 첫 번째 실천. 집 앞 공원에서 걷기 시작. 처음에는 15분만 걸었다. 지금은 1시간도 거뜬해요. 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여전히 15분만 해요. 무리하지 않는 게 비결이죠. 오전 9시 대화의 법칙 실천 시작. 근처 카페에서 모닝커피를 마시며 첫 대화 시작. 바리스타 청년과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가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게 첫 번째 대화죠. 오전 10시 취미 활동 시작.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한 건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였어요. 문화센터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계단의 법칙을 따라 한 달은 그냥 구경만 했죠. 점심 12시 식사와 메모의 법칙 실천.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오후 계획을 메모해요. 손글씨로 쓰는 게 중요해요.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2시 봉사활동. 일주일에 3번 초등학교 앞 교통봉사를 해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법칙이 실천되죠. 아이들, 선생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 5번 대화는 넘어갑니다. 저녁 6시 하루 정리와 실패의 법칙 점검. 오늘 못한 것이 있더라도 자책하지 않아요. 대신 내일의 계획을 세우죠. 이게 실패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정미경 씨의 하루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에는 앞서 설명한 모든 법칙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첫 주는 그냥 아침에 거울 보고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 주는 15분 걷기를 더했고요. 한 달 동안 하나씩 늘려갔더니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정미경 씨의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점진적 변화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은퇴 후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다.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변화를 만들어가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제 삶이 은퇴 전보다 더 행복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하니까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든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2시간씩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도 자꾸 체력이 떨어져요. 많은 70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70대에는 완전히 다른 체력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대의 신체는 20분 이상의 격렬한 운동보다 5분씩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가벼운 운동에 더 잘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니어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5분씩 5번으로 나누어 운동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5분, 모닝 스트레칭. 1. 이불 속에서 시작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2. 발끝에서 머리까지 쭉 펴기만 해도 효과적. 3. 산소 공급이 활발해져 하루 컨디션이 달라짐. 오전 10시경 5분 걷기 운동. 1. 집안에서도 가능한 제자리 걷기. 2. 무릎을 높이 들어올리지 않아도 됨. 3. TV 뉴스 한 꼭지 분량이면 충분. 점심 식사 후 5분 소화 운동. 1. 식탁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2. 창가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3. 허리 돌리기 10번이면 충분. 오후 3시경 5분 뇌 운동. 1. 간단한 손가락 운동. 2. 오른손, 왼손 번갈아가며 주먹 쥐었다 펴기. 3. 엄지손가락으로 나머지 손가락 차례로 마주치기. 저녁 식사 전 5분 균형 운동. 1. TV 보면서 한 발로 서기 벽을 잡고 해도 됨. 2.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5회. 3. 제자리에서 발끝으로 서기. 이렇게 하루 5번의 운동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한 어르신들의 근력이 평균 23%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사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70대의 식사는 젊었을 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한입 식사법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한 숟가락에 3가지 이상의 반찬을 조금씩 섞어 먹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1. 밥 한 숟가락 고기 조금 나물 조금. 2. 밥 한 숟가락 생선 조금 김치 조금. 이렇게 먹으면 3가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1. 영양소가 골고루 흡수됩니다. 2.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3. 소화가 잘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백질입니다. 70대에는 하루 3끼 모두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삶은 계란 반쪽. 점심, 두부 한 조각. 저녁, 생선 반 토막.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채소를 곁들이면 완벽한 식사가 됩니다. 수분 섭취도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지개 물 마시기라고 하는데요. 하루 동안 7가지 다른 색깔의 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물 마시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빨간 컵, 아침 기상 직후. 주황 컵, 아침 식사 후. 노란 컵, 오전 중간. 초록 컵, 점심 식사 때. 파란 컵, 오후 중간. 남색 컵, 저녁 식사 때. 보라 컵, 취침 1시간 전. 이렇게 하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96%에 달했습니다. 특히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아서 물을 잘 안 마시던 분들도 이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70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후 첫 한 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하는 한 달 건강 달력. 1주차 아침 거울 보며 인사하기. 2주차 15분 걷기 추가하기. 3주차 하루 5번 대화하기. 4주차 5분씩 나누어 운동하기. 이렇게 한 가지씩만 추가해도 한 달 후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영상에서는 80대에도 힘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70대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 우리에겐 아직 30년이라는 황금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